주의 시사 이슈들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주간 시사기상도 민동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둘째 주. 지난주에 참 굵직한 거 많았는데 네. 이번 주는 어떤가요? 굵직굵직합니다. 오늘 서울 고법으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 심리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공판 기일인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 예.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을 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대법원 판단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상 치르고 나서 공개적으로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거라 언론은 관심이 뜨겁겠네요. 네. 대검 관련해서도 주요 일정들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한 일정이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먼저 그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검찰청에서 현장 검증을 그 여야 법사위원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재선 클래스에서 뜨거웠어요. 이 특활비 얘기.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그럼 법무부도 지금 특활비 사용을 하는데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가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한 건데요. 그렇죠. 대검찰청하고 법무부 특활비 모두를 지금 여야 의원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양쪽 다 속된 말로 까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법무부 장관 사용하는 것도 까고 검찰총장 사용하는 것도 까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장관뿐만 아니라 법무부 전체.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전체가 아마 네.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어떤 게 있죠? 윤석열 총장이 오늘 법무연수원을 방문을 하거든요. 네. 공개 강연에 나섭니다. 오늘은 신임 차장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예정인데 뭐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특수활동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초임 부장검사들 강연에서 또 했던 얘기도 또 이슈가 됐었는데 살아있는 권력.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뭔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얘기를 할 것 메시지가. 같습니다. 그래. 네. 오늘 살펴볼 일정 또 있어요? 사실 이번 주 일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유난히 많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1차 후보 추천 마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 일단 여당 추천위원들 두 분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2명 선정을 완료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장 후보 요건이요. 뭐 판검사,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 동시에 정년을 넘기면 안 된다. 네.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요. 야당 역시 후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요. 또 있나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출국했거든요. 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근데 원래 10월 초에 폼페이오 장관이 오기로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이 취소가 됐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외교장관과의 회담이 주목을 받기보다는 바이든 당선인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화요일의 일정 살펴볼까요? 금감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요.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내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재가 결정됩니까? 그렇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 통제 책임을 물어서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그런 직무정지를 통보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중징계인데 일단 증권사들은 우리 하나은행장에 대해서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가 결정이 됐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증권은 왜 없어요? 이런 질문 들어오는데 NH증권은 저 옵티머스 사태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거고 예. 오늘은 라임과 라임입니다. 관련된 징계가 결정된답니다. 수요일로 가죠. 전세 대책이 수요일 날 이게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일에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네. 이 회의 직후에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올 거다 얘기는 벌써 한 2주 전부터 있었거든요.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함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쯤에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LH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요. 네. 뭐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더라도 한동안 굉장히 또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 목, 금 또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간단한 수요일 일정은 그 국립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또 수요일이 농어민의 날인데 농식품부가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요 농축산물을 20% 정도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햇살, 같습니다. 과일, 채소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그렇습니다. 20% 할인. 네. 와, 크네요. 네, 네. 기억해 두시고요. 목요일. 목요일에는 미국 메이저리그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류현진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최종 후보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와. 수상 가능성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LA 다저스 시절 때는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투표에 후보로 올라서 2위에 올랐거든요. 맞아요. 2년 연속 후보로 올랐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후보로만 올라도 대단한 거죠. 그럼요. 대단한 거예요. 네. 네. 금요일 챙겨보죠. 금요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그런 날인데요. 일단 모란공원하고 전태일 다리 등에서 곳곳에서 이제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도 이제 뭐 각종 기자회견 등이 있었거든요. 네, 서울시가 또 10일부터 12일까지 뭐 50주기 국제 포럼도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그래요.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민동기 기자의 원픽. 전태일 열사 50주기인데요. 어제 비정규직 어제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기자회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일하다가 다치거나 이러고 있다는 건데요. 50주기 아닙니까?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